카메라 롤, 카메라 롤, 액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정원을 주제로 그리는 이존입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종렬 화백님이랑 어떤 사이신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강용수님하고 저는 만난 지가 36년쯤 되고요. 저는 그 인생의 어떤 저의 멘토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멘토라는 게 이제 친구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뭐 거의 그 띠동갑 정도 되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고, 직접 내가 배우진 않았지만 저의 어떤 인생의 스승처럼 모시고 사는 그런 관계죠. 그 서로 화백님이랑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께서는 화백님을 뭐 저한테 뭐 이 선생 그러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 그 강종렬 화가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열정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열정이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화가는 그 끝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주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끝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떤 목표치를 갈 수가 있는데,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야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막 직접 한 달 가가지고 체험을 하신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가님이 어떤 특징을, 성격적인 성향, 성품?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다, 작가로서 철저하다. 근데 강용 선생님은 항상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작가다워야 된다, 작가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이론으로야 누구나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몸에 체득된 그 작가로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그 뼛속까지 화가인 거죠. 그래서 어디 오지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걸 드로잉을 한다든가 그림 뭐 유화를 그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그 모험정신도 강하고 관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찰력도 강하고 이러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가져야 될 소양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뭐 많이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강유쌤하고 제가 이제 그림 얘기를 해보면 그 누구보다도 그 그림에 대한 그 시원한 어떤 그 답이랄까,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진 않아요. 그걸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그런 행위를 해봤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 이렇게 해봤을 때 아 그래, 그랬을 땐 이렇게 이런 상황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답변을 한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화 중에 상대방의 그 정답을, 원하는 답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많은 경험, 그러니까 그림의 종류도 뭐 경험을 했겠고, 이론적인 것도 경험을 했겠고, 뭐 여행을 통해서 또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그 해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년 스승의 날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직접 배운 스승은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저의 스승 같은 정신적인 지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여기 여수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여수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 많은데 저하고 이제 그 스승날 되면 제가 이제 소주 한잔 하시죠 해가지고 둘이 한잔 하죠. 저도 이제 뭐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자축하면서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나도 선생님인데 우리 둘이 그 좋은 이야기나 좀 하시죠 해가지고 만나죠. 그 여수에서 만난 소중한 그렇죠. 인연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여수에 오신 지 3, 4년 정도, 3, 40년 제가 처음 그 89년도에 왔으니까요. 89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36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그 화가님께서 직접 느껴보신 여수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여수는 처음에 제가 참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인상은 그 가로수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쫙 가로수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대지방 같은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주도 가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굉장히 강했고 또 깨끗했어요. 여수는 어떤 바다 내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목포나 이런 그 바다 쪽에 가면 그 바다 냄새, 그 생선 이런 냄새들이 많이 강한 편인데 여수는 사실은 그런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지형 자체가 약간 높낮이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바다로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여수는 깨끗한, 지금도 뭐 외지에서 손님들 오시면 여수는 참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화백님, 강종렬 화가님 작품 보면은 여수나 바다에 대한 소재를 많이 삼으셨는데 어떤 여수라는 터전이 화백님 작품에 스며든 그 방식들을 이제 후배 작가님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 말씀.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야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은 자기 지역적인 그 소재, 이게 오히려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진실되고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끝없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재를 보면 초창기의 작업들도 등대, 바다, 그 다음에 어부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셨고 또 한때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침잠에 있는 그 바닷속의 어떤 그 상황들을 반추상으로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백으로 다시 올라왔죠. 동백을 그리는 화가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작가들이 자기가 동백을 그린다고 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강윤희 선생님이 너무 동백을 정신을 넣어서 그려가지고 지금은 동백 작가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역에 여수에 가장 많이 나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동백을 그림으로써 여수의 정신을 또 거기에 넣어서 그림으로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동백 작가로서는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강종렬 화가님의 그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가 물 좀 뭐였나요? 먹게. 말을 안 하다가 아니고 목이 아프네. 그 물 드시고 뒤쪽에 두시면 돼요. 제가 목이 약해서. 그 화가님의 작품 중에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지요? 강윤 선생님. 네. 강윤 선생님 초창기 작품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 파랑 블루 계열의 색, 그리고 여기 여수의 어떤 그 등대나 이런 것들의 표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때 구상 작가들이 많이 그렸던 뭐 바다, 배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거기와는 좀 그 차별성이 있는 그 여수의 어떤 풍경을, 그 갯내음이 나는 그 풍경을 그리셨기 때문에 그때 그림이 좋았고요. 또 좋았고 마음에 들었고, 뭐 그 다음에 그 아까 했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랑, 평화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 작품들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동백이 이제 그 강윤 선생님의 어떤 시그니처가 돼버린 만큼 강윤 선생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됐죠. 아주 그 끝없이 그런 탐구, 그 탐구는 그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또 이 지역의 어떤 것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쑥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끝없이 그런 모색하고 고민하고 뭐 이랬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인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들까지도 잘 해오신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어차피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단계 순간순간을 잘 넘어가는 작가가 있고 정체되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강윤 선생님은 그때 잘 넘어가서 지금 동백처럼 활짝 핀 상태가 이제 되시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의 일상적인 모습도 궁금한데 혹시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강윤 성격이 뭐 소탈하시죠? 소탈하시고, 또 사람을 굉장히 잘 봅니다. 뭐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리는 게 아니고, 사람 가리는 게 아니고, 유유상종이라고 봐요. 유유상종 내가 보면 여기 그 풀을 뽑다 보면요. 주변에, 예를 들어 잔디 옆에는 잔디와 비슷한 풀이 자라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속임수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진 것들끼리 모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윤 선생님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태도, 또 그림 그리는 접근하는 방식, 뭐 진지함,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맞으면 아무래도 좀 각별하게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잘 만나지 않는 이제 그런 성격이죠. 그 뭐 누구나 뭐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과 일부러 막 만나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게 잠깐 이제 오해될 수도 있는데, 뭐 저 사람 우리는 미워해 뭐 이런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결국엔 그 자기도 앞으로 나가려면은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만났을 때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사람과 만나야만이 더 그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께 배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 예술 그림에 관해서 어떤 배우셨던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작가 정신이죠.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것은 자기 기본적인 일이고, 이제 전시를 하려면은 뭐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뭐 엽서를 하나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엽서 하나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엽서를 하나 딱 받으면 뭐 다른 사람이 전시한다고 보내온 카탈로그를 보면 아, 이 사람은 너무 성의가 없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활자의 형태, 그 서체 혹은 배치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련됐구나.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읽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문자 이런 배열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걸 대충 하면 누구나 다, 아, 저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도 그런 걸 꼼꼼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도 이제 뭐 만들 때 고민하게 되고, 하다못해 명함을 만들 때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그래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공무원처럼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명함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가들이 제시를 하면 이 사람 너무 고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연출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작가로서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또 쉽게 놓쳐버리는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작가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봐야죠. 제가. 저도 그 짧은 기간 선생님을 만나면서 뭔가 이 인생을 배운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부끄럽지만. 아, 그러면 그 강 선생님께서 그런 그 선생님의 예술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남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그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그 얘기는 할 수 없겠고, 왜냐면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그럴 수도 있죠. 작가는 이게 영원히 남기를 원하고 또 후세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이제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들 하지만 진짜 그렇게 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 몇십 년 후에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작가로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아까 그 여순 사건 하시는 게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게 표현돼서 좋았거든요. 전 선생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누가 사겠으니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부분이 동료 작가로서 뭔가 담기면은 되게 그때 아 정말 힘드셨겠구나. 왜냐면 저는 그때 딱 느꼈거든요. 아 맞아. 내가 진짜 생계 활동을 안 하고 3년 동안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웬만한 마음으로는 못 하겠구나. 이게 딱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 혹시 더 있을까요? 아니요, 여쭤봐도. 아 네. 한번. 그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리발버에게 제일 힘든데. 아니 내가 그 저기 생방송에 나가면 꼭 이게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난 리허설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게 바로 가면은. 바로 가면 다 얘기할 텐데 리허설하고 나서 그대로 다시 하려니까 하얘져 버려 머리가. 그래서 그 리허설 안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여튼 강윤 선생님이 여순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후배들과 만나면은 나는 그 숙제가 남아있다. 근데, 생계도 있고,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걸 차일피일 미루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당신께서도 체력이나 모든 나이나 이제 지금 안 하면 그 숙제를 영원히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품을 하면서 여순 사건을 실제 체험은 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많은 그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거죠. 꿈에도 그런 악몽을 꾸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가지고 저거 만나면 그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야유셨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거의 3년 동안 오로지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작업들은 화가는 작품을 이렇게 팔아서 지금 달달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여순 작품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생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완수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버텼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걸작들을 남기신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상고를 겪고 이제 탄생한 작품이기 때문에 더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에 강윤 쌤에 대한 어떤 화가로서 보는 것들이 더 깊어졌고 또 그분에 대한 역량이나 그분의 어떤 역사적인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더 좋은 작가로서도 인식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거의 알 거예요. 그걸 그렇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작업만 한다는 것이 그것도 사실 돈도 안 되는 일을 쉽지 않은데 또 굉장히 많은 양을 그렸거든요. 지금 도립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은 그 200호 5점 정도 되는 정도 그 크기인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전시되지 않은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생산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어찌됐든 건강 잘 유지하면서 그 작품을 해낸 것이 후배로서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선생님, 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선생님도 이제 작업물을 보면 꽃 많이 그리시고 정원도 그리시고 이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와닿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강종원 선생님 하면 또 동백이 원체 또 알려지셨으니까 그 동백에서 좀 저희 같은 좀 잘 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공유 주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화가로서는 네네. 이제 화가들은 사실은 작품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구도와 색을 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서양화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각자의 그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나는 선을 중시한다. 나는 색을 중시한다. 나는 면을 중시한다. 뭐 그건 다들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형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 공부를 하면 가능해지는데 색은 그 사람의 정서와 이런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이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한 색들을 그리게 되고
밝은 색을 쓰는 사람은 밝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색은 또 이렇게 연습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본능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감룡 선생님의 색은, 동백의 색은 아주 맑은 강한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색을 못 내는 거예요. 똑같은 물감을 쓰지만 그 밝고 그 강렬한 붉은색이라고 하면 그런 색을 못 내는데 강룡 선생님은 그걸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색을 참 잘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큰 작품들 보면 동백을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반추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백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동백 그 자체를 이제 자기화해서 독특하게 이제 자기 작품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동백을 그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까지 경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후배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혹시 아까 우리 작가님이랑 그 슬럼 같은 데도 가서 이런 데서 한잔 하는 게 이 부분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모험심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네. 하셨으면 네 됐습니다. 아까 사전 아 네네. 너무 잘 이야기하셨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아 아까 녹화를 할 걸. 네. 선생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니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바로 오자마자 이거 꽂았으면 그냥 쭉 다 했으면 됐는데. 자꾸 몸이 근질거리더라고요. 이걸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 이렇게 아까 내가 그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되셨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내가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작가로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누군가가 자기 작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죠. 나도 언젠가 그 전시장에서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 존일 선생님과 그 식당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 선생님 정말 인품이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뭘 배워요? 아니, 인자함이라든가 여기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온화함 같은 게 정말 느껴지는 분이셔서 또 그런 부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지. 선생님 저 그 부탁 한 번만 드리자면은 그 부분이 저는 그 강종열 선생님과 선생님의 에피소드로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에 그 미국 나가서 갔을 때 네. 네, 그 부분이 영상에 안 담긴 거죠 작가님? 네. 네네. 그 부분 에피소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어렵겠지만 한번 또. 이제 내가 그 강윤 선생님하고는 필리핀 그 전시 때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나는 그때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강윤 선생님은 사실 해외여행을 언제부터 했냐면 옛날에 그 해외여행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80년대 이때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를 쉽게 못 갔어요. 그때부터 외국을 나가셨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제 그 필리핀을 처음으로 이제 전시한다고 그래서 여행 겸으로 따라간 거죠. 그때부터가 굉장히 재미난 처음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그 상황들이 한 5일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왔으면 이런 일이 전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 생겼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미국 뉴욕도 같이 갔어요. 가지고 거의 12일 동안 뉴욕을 그냥 걸어서 거의 도보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감독님 선생님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쏘냐면 이제 숙소에 들어오잖아요. 숙소에 들어오면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얘기하다가 핸드폰 뭐 하다가 탁 주무셔요. 아, 자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따가 탁 주무시는 거야. 그만큼 그 체력을 완전히 그 방전될 때까지 딱 쓰고 주무시더라고. 나는 굉장히 그 부분이 놀랬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흑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일부러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밤에 저런 데를 가면 안 된다 이제 말렸는데 또 선생님은 또 그런 데 가서 이게 한잔 해야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남자 둘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는 그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둘이 무슨 그 사귀는가 뭐 이렇게 봤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그 흑인들이 뭐 그 문신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앉아있기가.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덤으로 그런 경험들을, 재미난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뭐 그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벤처 정신이 강하죠.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 그리러 가시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그때 가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되돌아왔고 5일 만에 왔고 이제 선생님이 거기 남으셨는데 남으시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나 겨우 가는 필리핀이 섬이 많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뭐 거의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아주 그냥 어렵게 사는, 그래서 고기 하나 가지고 겨우 한 끼 이렇게 먹는 그런 데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노인들을 그리려고 모델을 세워놓고, 그분들은 뭐 그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모델을 쓰면 그래도 뭐라도 이제 가게에서 물건이라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로 모델을 서줬다고 그래요.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펜으로 그린 그 드로잉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원주민들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차 두려워서 잘 안 가는 그런 곳까지 가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그 에피소드가 왜 재밌냐면은 그 강준호 선생님이랑 존립 선생님이랑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게 대비되는 지점이 너무 재밌어. 나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여행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패키지로 가거나 그러면 사실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니까 언어도 잘 못하면서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항상 보면 위태위태한 곳을 즐기셔요. 위태위태한 곳을. 근데 또 뭔 일이 생기진 않았는데 또 가보면, 그래서 부딪혀 보면 그렇게 뭐 큰일 날 것도 아닌데 괜히 겁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 시간 때문에라도 저희가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네.